Well, you didn't think I forgot about you, did you? 안녕하세요, 신임 유튜버 주영순입니다. 오늘은 프랑켄슈타인 공개 기념으로 프랑켄슈타인의 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의 영화 순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순위는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 두 전문가 사이트 점수와 IMDb, 레터박스,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 그리고 제 주간 점수까지 합쳐서 평균 점수로 내보려고 합니다. 영화가 많은 관계로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주간 영화 순위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Strickler's disease came to New York like a thief in the night. 13위를 차지한 작품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처음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미믹입니다. 이 영화는 그냥 보기엔 B급 냄새가 풀풀 나는 크리처물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게 맞습니다. 지금의 명감독이 만들었다기엔 믿기지 않는 괴물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헐리우드 입봉작이라 스튜디오의 간섭과 개인사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감독이 감독인지라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평론가 점수나 대중들의 점수 모두 50점 후반이나 60점 초반으로 그래도 봐줄만한 영화라는 평이 지배적이죠. 간단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바선생을 없애기 위해 만든 유전자 조작벌레가 인간처럼 변해 막 깽판을 치니까 이걸 만든 박사 부부가 괴물을 없애려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벌레 싫어하는 분들은 보길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크리처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재밌게 볼 확률이 80%는 넘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영화 시간 5분 남았는데 지금까지 죽인 괴물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러는데 진짜 미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알아서 해줍니다. 비록 13위지만 프레데터 시리즈였으면 5위였을 영화 미믹,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12위를 차지한 작품은 2015년에 개봉한 고딕 호러 크림슨 피크입니다. 이 영화도 평론가 점수와 대중들의 점수 모두 60점은 넘을 정도로 무난하게 잘 뽑힌 영화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재미없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 영화를 너무 기대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만드는 고딕 호러, 아마 10년 전에 유튜브를 했으면 1년 내내 이 영화 개봉일만 외치며 굴러다녔을 것처럼 제게는 엄청난 기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봤더니 내용은 생각보다 별것 없고 특별히 무섭지도 않고 특별히 인상적이지도 않은 정말 무난한 작품이 나와서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유령을 보는 여자가 결혼 잘못해서 유령의 집에 갇혀 시집살이 빡시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대저택의 비주얼만큼은 기대한 대로 끝내주게 나왔고 배우들도 유명한 배우들만 나와 열연을 펼치니 고딕 호러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Vampires exist. 11위를 차지한 영화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헐리우드 재입성작 블레이드 2입니다. 시네필이 아니라면 대중들은 이 작품부터 감독의 이름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당시에 잘 만든 액션 영화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에 비해 전문가 평점은 감독의 모든 작품들 중 가장 낮습니다. 아무래도 작품성보다는 오락성에 올인한 영화다 보니 전문가 평점이 낮은 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워커도 이해해줄까요? 블레이드2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액션 장면이 재밌다는 거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캐릭터들의 매력도 한몫을 주인공인 데이워커나 전편의 조력자 위슬리는 물론 새로운 조력자 데릴이나 빌런 노막, 그리고 실력은 쥐뿔도 없지만 간지는 흘러넘치는 블러드팩 멤버들까지 버릴 캐릭터 하나 없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버려집니다. 특히 지하터널 부분부터 클라이막스까지는 거의 한 호흡으로 지겨울 틈 없이 흘러가니 혹시라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10위를 차지한 작품은 블레이드2의 성공 이후 2년 만에 만든 또 다른 코믹스 원작 영화 헬보이입니다. 이 작품부터는 전문가 평가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네요. 대중들의 평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게 됐는데요. 저도 헬보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헬보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헬보이는 디자인만 봐도 정말 끝내주게 생겼습니다. 만화에서 보던 비주얼을 그대로 살려낸 기에르모 델 토로의 디자인 감각은 역시 최고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죠. 헬보이뿐만 아니라 동료 캐릭터들과 빌런들의 모습도 대단합니다. 그 중에 크레넨은 이 캐릭터는 디자인만 보고 사랑에 빠졌을 정도로 제 취향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본 게 아니고 그냥 재밌게 본 데는 이 크레넨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크레넨 디자인에 비해 하는 게 없습니다. 분명 초반엔 뭐가 있어 보이게 나왔는데 후반엔 왜 나왔나 싶게 퇴장합니다. 크레넨의 퇴장과 함께 제 마음속에서 이 영화도 퇴장한 느낌이었죠.
게다가 블레이드 2 다음으로 만든 영화라 액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생각만큼 인상적인 액션이 없었다는 것도 이 영화가 무난했던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영화도 기대가 커서 실망이 컸던 것 같네요. 9위를 차지한 작품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데뷔작 크로노스입니다. 이 영화는 절대 데뷔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끈한 완성도를 가진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평론가들의 점수도 높고 대중들의 점수도 괜찮습니다. 이 영화의 존재는 알지만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 골동품 가게 할아버지가 크로노스라는 벌레처럼 생긴 금속 장치를 우연히 얻게 돼 점점 젊어지고 이에 악당 론 펄먼이 나타나 기계를 노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와서는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도 좋고 저도 재밌게 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 약간 오래된 영화라 그런지 내용도 무난하고 비주얼도 요즘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들에 비해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니만큼 한 번쯤은 꼭 봐야 될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8위를) 차지한 작품은 거대 로봇과 거대 괴수가 싸우는 액션 블록버스터 퍼시픽 림입니다. 이 영화는 전문가 평점과 대중들의 평에서 알 수 있듯이 명작까지는 아니고 준수하게 재밌는 오락 영화인데요. 하지만 일부 덕후들에겐 성전처럼 모셔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일부 덕후가 저였네요. 퍼시픽 림을 보기 전까진 제가 거대 로봇이나 거대 괴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전 어렸을 때도 로봇물은 거의 본 게 없었고 미믹 같은 크리처물은 좋아해도 대형 괴수가 나와서 도심을 부수는 영화에는 그렇게까지 열광하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결국 퍼시픽님을 본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퍼시픽님을 보고 아무 감흥 없는 사람과 퍼시픽님 사운드 트랙만 들려도 미치는 사람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언젠가 거대 로봇 특집이나 거대 괴수 특집에 다시 다룰 것 같아서 이쯤에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보이의 후속작 헬보이 2 골든 아미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전문가 평점과 대중 평점이 전작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1편보다 재밌는 속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일단 세계관이 더 커졌고 디자인이 끝내주는 크리처들도 끝없이 나와서 눈도 즐겁습니다. 1편의 아쉬웠던 액션이 훨씬 좋아진 점도 이 영화의 장점이죠. 그럼에도 처음 볼 때는 그렇게까지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대한 건 더 다크하고 잔인한 지옥의 악마들과 싸우는 헬보이였는데 기에르모 델 토로의 헬보이 시리즈는 가족애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어디 다크한 헬보이 없나? 네, 다크한 헬보이를 보고 났더니 2편이 얼마나 잘 만든 영화인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최근작 헬보이 크룩드맨은 관대한 저도 힘든 영화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이 드는 영화, 가장 잘 만든 헬보이 영화를 보고 싶다면 헬보이 2 골든 아미를 추천드립니다. 6위를 차지한 작품은 2021년작 나이트메어 엘리입니다. 이 작품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들 정도로 전문가들의 평이 좋았는데요. 대중들 평도 평균 70점 이상으로 본 사람들은 다 재밌게 보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작품들 중 가장 특색이 없는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 왠지 감독은 기에르모 델 토로가 아니었어도 될 것 같은, 아무래도 감독 특유의 기괴한 이미지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내용을 모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놉시스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화의 결말이 10년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말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좋은 결말이긴 한데 10년 어쩌고는 너무 오버라서 그냥 결말에 대한 기대 없이 보시는 게 오히려 감상에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5위를 차지한 작품은 2001년 스페인 멕시코 합작으로 만든 영화 악마의 등뼈입니다. 이 영화는 미믹으로 잠시 삐끗한 감독을 다시 명감독의 자리로 올려준 작품인데요. 특히 처음 나왔을 당시에 전문가와 대중들 모두에게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전 국내 소개가 늦어져서 한참 후에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페인 내전 당시 한 고아원에 오게 된 소년이 귀신도 만나고 나쁜 선생님도 만나며 고생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스페인 내전 시기라는 암울한 시대상과 호러 영화의 조합, 거기에 감독의 그로테스크한 연출력이 합쳐져 그야말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리고 이 영화를 기점으로 델토로 감독은 아이가 나오는 잔혹 동화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직접 연출한 작품들은 물론 제작에 참여한 작품들 중에도 아이들이 나오는 잔혹 동화가 많더라고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기에르모 델토로가 제작한 호러 잔혹 동화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악마의 등뼈에는 온갖 은유와 상징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니 이런 의미를 찾으며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드립니다. 4위를 차지한 작품은 지난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벌써부터 아카데미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만큼 전문가 평점도 높고 대중들의 평도 좋네요. 그런데 대중평가는 아무래도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작품일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3, 4개월은 지나야 실제 점수를 알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해서 순위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원작을 가진 작품이라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어떻게 만들었을지가 큰 관심사였는데요. 원작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전개는 생각보다 달라서 오히려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재밌게는 봤는데 굳이 따지자면 1930년대에 나온 프랑켄슈타인 연작과 94년 프랑켄슈타인보단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에르모 델토로가 각색한 방향이 원래 제가 좋아하던 방향이 아니라 그런 것 같네요. 일단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괴물이 아니고 그냥 모델인데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최신 비주얼로 탄생한 프랑켄슈타인을 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I want to tell you a story. It's a story you may think you know, but 3위를 차지한 작품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에르모 델토로의 피노키오입니다. 이 작품은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상을 비롯해 수많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평론가들의 점수가 좋았습니다. 로튼 토마토 점수로만 따지면 1위네요. 기본적인 설정은 우리가 흔히 아는 피노키오와 비슷합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오고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고 피노키오가 무솔리니를 만나거나 전쟁에서 싸우는 등 점점 다른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감독 특유의 기괴한 비주얼도 여전해서 몇몇 장면은 아동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결국 또 하나의 잔혹 동화로 만든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 영화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내용으로 나옴으로써 이 영화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을 위해 만든 영화라는 게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 왠지 유치할 것 같아 안 보신 분이라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위는 기에르모 델토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이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평균 점수가 80점을 넘을 정도로 평론가와 대중들의 평이 모두 압도적으로 좋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과 어인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평생 외로움을 겪던 말 못하는 여자가 실험체로 쓰이던 어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국 어인과 함께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용만 들어도 어쩌다 어인이랑 사랑에 빠지나 싶은데요. 막상 영화를 보면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의 감정에 이입해 둘이 행복해지기만을 바라고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감독은 정말 이상한 거랑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대표작인 만큼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1위만 남았는데요. 1위는 과연 어떤 영화가 차지했을까요? In a dark time, 1위를 차지한 영화는 다들 예상하셨을 그 작품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입니다. 이 영화는 전문가 평점이 95점, 98점으로 거의 100점에 육박하고 대중들의 평도 왓챠피디아를 제외하면 80점을 넘을 정도로 높은데요. 왓챠피디아가 유독 낮은 건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해리포터의 뒤를 잇는 판타지 대작이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미치셨나요? 보고 나면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도 찝찝함을 느끼는 영화를 무슨 아동영화처럼 홍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는 앞서 소개해드린 악마의 등뼈와 비슷하게 스페인 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기에 악마의 등뼈와 2부작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수위나 기괴함은 악마의 등뼈를 뛰어넘는데요. 특히 익히 알려진 이 시퀀스에서는 어떤 판타지 영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긴장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위는 기에르모 델토로가 만든 잔혹 동화 판의 미로가 차지했습니다. 내년에 20주년 버전으로 재개봉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은 내년을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에르모 델 토로의 영화 13편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거지만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제 취향에 딱 들어맞는 감독이 또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위키드4 굿 개봉 기념으로 21세기 뮤지컬 영화 탑10을 뽑아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